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포머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된 이벤트 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댓글에다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한번 꼭 봐주세요. 이거 보시게 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짜 많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한번 그 암호화폐나 그 블록체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갈 만한 행사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서울경제 김응록 기자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벤트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넴코인 관련된 거예요. 넴코인이 서울에서 지금 미더비 진행되는데 참석하시는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제프 맥도날드라고 넴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넴 부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해킹도 당했고 그거를 되게 잘 해결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어쨌든 주목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굳이 넴에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 딱 12자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핀테크 기술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군산앱 개발 과정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조금 그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리눅스 개발자, 웹앱 코딩 경험자, 아니면 블록체인 관련 취업, 개발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무료로 진행이 되고 5일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ERC20 토큰 발행까지 하면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참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 지원서를 써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3월 22일 날 합격자를 통보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베타 버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역대급 호재이고 정말로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오는데 한 1년 정도 더 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개발이 엄청나게 빨리 됐고 벌써 베타 버전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실용화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많이 해결해주는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라이트코인, 코인 리뷰할 때 자세하게 다뤘는데 한번 그거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매번 이용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를 드릴 텐데 밥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매일 동일한 커피숍에 가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비트코인으로만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랬을 경우 현재 시스템에서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직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거래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고 두 번째로는 수수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블록체인을 매번 이용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커피를 살 때마다 블록체인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썼다고. 계속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몇 천만 명, 뭐 5천만 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경우 블록체인의 과부하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마디로 금고 개념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밥이라는 사람이 있고 레일리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인 거고 이거는 이 앨리스라는 사람은 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금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래가 시작될 때 밥은 1비트코인을 넣어놨고 사장인 앨리스는 0.5 비트코인만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밥이 계속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시다가 거래가 끝날 때쯤 밥 같은 경우는 0.2 비트코인만 남고 앨리스는 1.3 비트코인 남아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은 거래 시작하고 끝날 때만 블록체인과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블록체인한테 소통을 했어야 됐는데 이거는 둘이 채널이 생기게 되고 금고가 생기게 되면 시작하고 끝날 때만 블록체인한테 소통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과부하가 안 생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유용해집니다. 그러니까 앨리스란 사람과 밥이란 사람이 직접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톰, 제이, 샘이라는 사람들과 연동을 시켜서 이 밥과 앨리스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유용해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첫 번째는 거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수료가 거의 발생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블록체인 과부하 문제가 웬만큼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업데이트가 너무나도 많이 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아토믹 멀티패스 페이먼트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익명성을 잘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네로나 지캐시 같은 경우도 익명성이 많이 보장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한 개의 큰 거래를 작은 거래로 나눈 다음에 그걸 다시 합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1비트코인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비트코인을 전체적으로 다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0.1비트코인 아니면 0.5비트코인으로 작은 단위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합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익명성을 조금 더 보장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로스체인 어토믹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고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과 같은 다른 코인들을 거래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트코인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업데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글 기사를 한 개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리를 정말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G20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G20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 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올 거다. 규제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승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카라노 같은 경우도 뭐 32%, 이오스 같은 경우 31% 오르면서 좀 상승장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이 머컬이라는 사람인데 영국 은행장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 지금 전 세계 GDP의 1%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더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부 규제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 ICO 관련된 규제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규제는 정말 긍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ICO에 투자하는 거를 정말로 꺼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ICO 같은 경우는 사기도 너무나도 많고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거의 아이디어 단계 수준이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미국에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게 가면 갈수록 강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 세탁 관련된 지금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코인체크라는 거래소에서 모네로, 대시, 지캐시 거래를 중단을 시켰는데 이게 그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세탁을 하기 좀 더 유용한 코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체크에서 거래를 중단했고 이런 움직임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규제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가면 갈수록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 거래소에도 지금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고 한국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가면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ICO 관련된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 이 돈 세탁 관련된 거, 세 번째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된 거 세 가지 규제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에다가 모든 정보를 첨부해놨으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